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계획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결정 신설안의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만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안건인 평택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결정 신설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고 되는 미처리 축산 분뇨 악취 문제 해결 및 평택호 인근 수계의 수질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택시 및 평택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인 평택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가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영입니다. 평택 도시계획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설명 순서는 제안 사유부터 사업비 재원 조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본안건은 우리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과 그리고 주민 보건 위생 향상 그리고 평택호 인근의 수질 악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정책과하고 축협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신설을 위해서는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축협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1,217평방미터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로 2013년도에 농림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부 사업이 포기가 되고 2019년도 우리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현재 환경부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와 2020년도에 개발 행위를 득한 바 있고 현재 여건이 변화돼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시설 결정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와 항의 계획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대상지는 진이천 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도 315호선과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부분 농경지가 돼 있고 남측으로는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표곰이 경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 지역이 경사도 5도 미만으로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는 평탕지 지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작물 현황 및 소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95%가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축협에서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5% 땅이 이제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인데 국어, 도로 등 5%가 농림부 소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사유지 한 필지를 제한 전 필지에 대해서 축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용도 지역은 이제 경지 정리된 농림 지역으로 돼 있고요. 경관지구와
농업보호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 되겠고요. 시설의 종류는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1,217평방미터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용지 구분이 되겠는데요. 사유지 중 한 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축협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가축분뇨실의 토지이용계획도는 지방도 315선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계획이고 주변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차폐소를 이용해서 대지경제부에 조경 식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설에 대한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분 한우 우분은 23톤, 그리고 젖소 우분은 19톤, 그리고 돈분이 46톤을 반입해서 건조화해서 퇴비화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 처리 용량은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액비라든가 이제 그거는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자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체 연면적은 7,474평방미터이고 지상 연면적은 7,600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이제 법정 계획 대수에 맞게 해서 이제 26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이제 발효실이나 사무실, 전기실, 회의실, 화장실, 샤워실, 계단실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밀폐되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했고 탈취 시스템과 악취 측정 시설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10%, 생산자 단체 이제 축협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인데요. 국비 177억, 지방비는 10인데 25억, 그리고 생산자 단체 축협에서 이제 50억을 내서 총 사업비는 25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다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일 100톤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농협에서 처리하는 게 이제 50톤,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하게 되면 100톤, 청북에다가 짓게 되면 이제 청북 같은 데가 이제 220톤, 그러면 한 37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 평택시 그 일일 그 축분 발생량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1,700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 2022년도에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1,900톤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1,900톤이니까. 예. 1,700톤은 200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1,900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처리한다고 하는 비용은 한 반 정도로 봤을 때 예. 대략 한 뭐 950톤 정도가 아마 이제 시설이 더 필요한 거를 감안하면 370톤이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거 저희 그 국정경영위원회 있을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돈본이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돈본이 보니까 제일 많아요. 거기 보면 얼마입니까? 46.6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 정도. 예. 이 우분하고 돈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이 돈분은 액분이 많아요. 액분이. 쉽게 말하면 액체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분들이 날아가면 이 보통 사람들이 돈분 있는 데 가다 보면 그 냄새가 오래가는 이유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 액분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액분을 어디다 처리할 거냐. 아까 일괄 수거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 수처리는 네. 여기서 물을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물 처리는 이제 그 2단계에서 이제 그 정화 처리는 2단계에서 하고 여기는 단순히 이제 퇴비화, 이걸 퇴비화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공급하는 거고. 이게 쉽게 말하면 액분을 빼서 그 남은 그 구체의 돈분이나 우분에 대한 구체를 퇴비화 시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 액분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폐수정말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축협이사가 왔을 때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희 그 의원실에 찾아와서 자체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체. 다 무슨 말이냐면 그 축분 농가에서 거기서 액분을 다 빼고 난 나머지 그 구체만 갖고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 근데 집행부는 또 지금 거기 갖고 와서 나오는 액분들은 뭐 다른 데로 가서 처리한다. 저 이거 이제 걱정되는 게요. 정화시설을 처리해서 혹시 이거 나중에 평택호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여기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제 제기됐던 문제고요. 지금 지적하신 건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고 여기에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이제 수처리하는 건 없으니까 이게 방류가 나가는 거는 이제 화장실이나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정화 처리해서 나가는데 이제 축분이 여기서 이제 정화해가지고 뭐 방류되거나 이거는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처리는 전부 다 전량 외부로다가 위탁 처리하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꾸 틀려져요. 돈분 아까 처리 안 난다겠다. 돈분 들어오죠. 뭐 지금 축협에서 얘기할 때는 뭐 자체 처리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체 처리해도 문제라고 봐요. 거기서 액분을 처리해서 뭐 나머지 구체에 대한 축분을 갖고 와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거는 별 문제 없지만 그러면 거기 그 각 축산농가에서 그 채취한 그 액분들은 또 그 사람들이 처리하려면 아시잖아요. 남양호 한번 가보세요. 이제 저녁에 저기 그 비올 때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공무원들 안 나올 때 보면 화성 쪽에서 그냥 그 돈분들 다 쏟아봐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내려와요. 어?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운전 많이 한다는 거. 왜냐하면 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뭐 작년 3월 25일인가요? 5일서부터 이제 축분 저기 그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뭐 그 처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액분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장부 정리 뭐 출입하고 나가는 거 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부가 좀 자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거 예산 작년 재작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딱 되고 나서 그 상권에 있다가 그때 복지환경이 새로 생기면서 바로 9월 달인가가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주민들은 반대하고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 지역구의원 보고 통과시키라고 그러니 통과시키고 나면 그 지역구의원은 나중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안 했는데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무진장 그때 해야 된다고 여기 의원 일부도 계셨었지만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 저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 그 집행부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그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가에서 내시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12월까지만 확정되면 됐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자진삭감 시키고 3개월 동안
그 12월에 본예산에 담고 그런 다음에 3개월 동안 공청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나마 지금 공청회를 하고 오고 있는데 저는 자꾸 집행부가 여러 가지 그 이 일을 진행하면서 자꾸 불신의 그 어떤 씨앗을 자꾸 뿌리고 있으니까 맞지 않는 말들을 자꾸 하고 틀리는 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략적으로 뭐 공청회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청도까지 해봤자 뭐 370톤밖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뭐 1000톤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는 뭐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반 정도 봐서 그래도 한 600톤 정도 거의 500톤 600톤 부족하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좀 이런 주민 기피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진실되게 저는 설명을 해줘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건 맞고요. 일단 주민들 의사를 빨리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합의 과정이 저는 빨리 종결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종결을 하기 위해서 축협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빨리 어떤 결론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우려스러운데 이거 말고 그 옆으로 또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2차로. 이때 나는 여기서도 그렇지만 짓는 것도 돈번을 자꾸 받다 보면 이것도 종합시설을 물론 하겠지만 이게 평택구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관광단지를 다 망치는 거고요. 수질도 수질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에코센터 가보셨어요 혹시? 예, 가봤습니다. 완벽하게 줘서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데 냄새 안 나요 가면? 그쵸? 그 집행부에서 그 당시 냄새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시설 아주 엄청나게 좋게 하고 그래서. 예? 예, 하여튼 뭐 근데 그렇게 심하게 나죠. 나진 않는데 가면 하여튼 예. 멀리서는 모르겠지만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돈분하고 우분은 실어오는 과정에서도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밀폐시킨다고 하지만 안 해. 또 밀폐시키다 보면 안에서도 또 작업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과연 그 건물 전체를 다 밀폐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 시설을 철저히 해야 된다. 물론 오성도 저는 걱정이지만 저는 고덕도 걱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이 바람이 그쪽에 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덕 아파트 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또 주민들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좀 만전을 기해서 꼭 필요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주민들도 뭐 반대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다만 그 합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제가 요구하는 것 마냥 어떤 그런 합의가 좀 빨리 좀 이루어져서 그리고 안전대책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간담회는 요새 그래서 7회 정도 거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됐고요. 현재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진지 견학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요. 제가 좀 발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합의라는 거는 그 오성면 전체 주민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아나리 쪽 한번 보고요. 예? 이장협의 그 단체장들 몇 명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기서 해주시죠.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 시설이 우리 8대 때, 7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8대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시간과
그 어떤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진짜 오기까지 안화리 그 주변에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쪽에 이제 혐오 시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왜 여기 가축 이거 저기 수질오염 방지 시설까지 일로 오느냐 하는 이런 의견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으셨죠.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렇게 보니까 그 95%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기 구분 농선을 넘어서 이제 시작점이 발표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은 축산농가에 발생된 가축 미처리 분뇨를 악취 문제 해결이라든가 주민 보건위생 우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또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지금 그 가축 그 축산 농가의 그 신설이나 이전이 전혀 불어디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이해도라는 거 이런 걸 충족시켜 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축협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제 의원 쪽에서도 많이 협의가 들어오고 간담회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쪽 피해 그 지역에 그 안화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소통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또 이게 이제 그 이런 위생적인 시설이 돼야만이 우리 평택호의 유일한 젖줄인 평택호가 오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대책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신설이 되고 나면 축산 농가에 대한 그동안 그 이전이라든가 신축 이런 허가 같은 것도 지금 불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적 처리 같은 이런 시설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발생되는 그 우리 평택 양돈 농가라든가 축산 농가에 대한 그 어떤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은 다 끝나신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앙금은 있으신 걸로 알고 뭐 있는데. 다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일 날 네, 이제 현장 견학이 예견돼 있고요. 그건 네. 이제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이제 시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게 공사를 하려면 또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절차가 예.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수건 사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가지가 있었던 거라 도시가스 시설 그러니까, 신설해주라든가 그 어떤 보상 문제가 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돼서 이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화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이 시설이 가축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 진이천 그쪽으로 내려오는 그 평택강이라고 하죠? 예, 예. 평택강. 지금 평택시에서 평택강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2016년도부터 네네. 저희가 이제 진이안성천 두 강물에 대해서 그 경기도에 이제 경기넥스 창주 오디션에 공모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현재 있고 그 마스터 플랜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오성누리광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문 온평동 쪽에 이제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평택에는 이제 평야지대인데요. 우리가 그 진이천이나 안성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평택강으로다가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 평택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중요한 자원이고 본인의 의견은 이 시설은 꼭 필요한데 위치가 지금 오성면하고
그저 태평 아파트 그쪽 경계이기 때문에 그쪽 앞으로 원평동 이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써 아나 협력업체 산업단지 시설도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평택강을 개발하게 되면 유람선이 아마 뜰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우리 과장님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좌우 배경이 그 호수나 강 배경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평택 농협 연합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고 또 그 분뇨 시설이 또 이런 혐오 시설이 또 보이고 그러면은 어떤 그 평택강에 대한 관광 그 조성에 대한 유해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평택 농협 4대 농협 연합 장례식장인데 이 농협 측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뭐 별도 협의하는 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농협도 여기에 관계가 될 텐데요. 4대 농협도. 이건 축협이라. 예. 아니 축협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제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건 축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장례식장 이제 4대 관계 때문에 장례식장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4대 농협의 사업이거든요. 장례식장 사업이. 그래서 그 안중농협이나 송탄농협이나 평성, 평택 거기에 뭐 임원분들이나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의견이 제시된 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임원진분들 4대 농협의 임원진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적정 여부를 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신대동에 인분 처리 시설이 있죠. 신대동이 아니고 통복동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통복동에 있습니다. 하수종말 예. 처리장 거기. 지금 저기 정화조를 이제 폐기를 하고 비텔 사업으로 다 해서 이제 인분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시가 이제 그 남부 이 동부권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하수종말 처리장 용량이 이제 부족합니다. 네. 부족해서 그거는 더 하류로 밑으로 더 넓게 용량을 더 크게 해서 넓게 추진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전 그건 폐지하고요. 이전을 시킬 겁니다. 거기. 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제 평택고 지금 현재 수질이 지금 4등급 이하로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질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수질이 더 높아지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는 수처리하는 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전량 폐수종물 처리장으로 위탁이 처리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정화시킬 물은 전부 여기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으로다가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평택호 수질이 요거 들어온다고 해서 평택호 수질이 외래 개별 농가에서 막 아무렇게나 뿌려가지고 평택호 수질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외래 수질이 더 개선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설치를 함으로써. 그러면은 현장에 우사나 돈사에서 매일 당일 그 배설물을 다 수거합니까? 테비아를 지금 현재 가축분뇨 시설 개별적으로 인허가 받은 게 1063개소입니다. 우리 시에 1603개소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그 개인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가동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정화 시설이 미설치된 그 우사나 돈사 그 농가에서 당일 매일 배출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이제 양이 일처리 용량이 이제 그 1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용량을 늘려야 된다.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늘려야 됩니다. 지금. 2단계도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로드맵에 의해서 3단계까지 가야 이제 웬만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내서
2단계, 3단계까지 처리 이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뭐 운송 관계나 돈사 촉분이나 우분을 운송 관계나 어떤 그런 비용 발생이 또 이렇게 크게 되면은 뭐 대형으로다가 그 사업적으로 하시는 그런 농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지금 그 정화 시설을 다 갖춰놓고 이제 하고 있지만은 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렇게 작은 양의 그 키우는 그 농가에서는 굉장히 그 비용 문제 발생 때문에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어떤 지원을? 비용, 지금 처리 비용, 예. 처리 비용은 별도로다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뭐 오늘 뭐 축산과에서도 좀 첨설을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까지도 다 그 세밀하게 비용 문제에 그 축산과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매일 당일은 못 치우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그 수거가 가능할 때 비용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뭐 예산 지원을 하든지 우리 지평부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한 가지만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거를 감독하는 관리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농림부가 이런 시설이 좀 약하잖아요. 네. 이게 다행인 게 이게 이제 환경부 사업이에요. 이게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가 감독부서가 됩니다. 예. 그 지금 결국은 이제 악취 유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런 악취 유발되는 시설들이 있었던 데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그런데도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고덕 쪽이나 이쪽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이 그쪽으로 흘러갈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기존에 이거는 이제 없었던 거고 공동주택이 먼저 생긴 상태에서 이런 소위 이 악취 유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혹시라도 발생될 악취 발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거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어차피 뭐 결정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뭐 밀폐하고 뭐 다 좋습니다. 공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 감독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인근 특히 공동주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 제로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계획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결정 신설안의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6조의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호 평택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인 건축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와 관련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 2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대상에서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제1항부터 4항까지 각 항으로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종별 지원 금액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종 신청 및 합당한 지원 기준이 되도록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금 선정 평가 항목 마련 등 지원 사업을 통한 자생적 유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의 보조 사업 종류별 지원 금액 기준 및 보조 사업 종류에 대한 대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착수 및 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토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규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조항별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보고드리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특정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하는 내용으로 인계 서류 목록과 기간 등 법률에 위반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평택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 주변에 일정 반경 내 시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한 범위 내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 고려 등 법률에 위반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원 기준, 종류 등을 정비하고 한정된 예산에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가 자생적 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7항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례법이 2022년 2월 3일 날 7항이 지금 생기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저희 그 개정 조례안 보면 제36조 관련 자료 인계에서 거기 1항서부터 2항, 3항, 4항 해가지고 11항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구비해야 될 서류들을 목록들을 지금 예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예예. 이게 그 상위법에 나오는 공통적인 예시입니까? 아니면 자체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 목록입니까? 왜냐하면 타 시도들을 제가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화성시 같은 데는 이런 구체적인 목록 예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목록을 1항서부터 11항까지를 넣었거든요, 지금. 그럼 넣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의한 어떤 꼭 갖춰야 될 서류 목록인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인지 좀 궁금해서 좀 질의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완료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서류가 갖춰져야만이 인계 준공이나 인계가 연계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그 특례법에 개정됐을 때 어떤 서류를 지칭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서류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항목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택시 자체적으로 지금 예시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근에 있는 화성시랑 그 지금 그 관련 자료 인계할 때 이 서류 목록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은 건지 공통 필수 조항인지 아니면 평택시 자체적으로 만든 조항인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이전 서류는 필조항 같습니다. 다. 필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필수면 굳이 이 항을 다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거를 명시해둬야지 그 사업 시행자도 인계할 때 이 조항대로 이 서류를 구비해 규정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데다가 담아도 되지 않나요? 그럼 타시도들 보니까 전혀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평택시만 이렇게 담은 이유가는 저는 별도로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준공했을 때 요 구비 서류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내둔다면 서류를 까먹든지 아니면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 서류를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또 그렇게 질의 드린 거는 공통적으로 필수 서류라면 상관없는데 이제 평택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요새는 이제 서류도 간소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이제 절차들을 다 줄여가는 단계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했을 때 만약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을 굳이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더 불편하게 하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게 해주는 그 또 그런 것도 지금 시대 흐름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개정 그 이유가 현행 36조 저기 수수료비 사용 점용료 면제를 37조로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50만 대도시 진입 조례 규정법 13조 제7항에 의거 50만 대도시 진입 조례에 의거 이게
이게 저 신설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거 의안번호 9-43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예? 예, 특례법에 개정돼서 예,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따라서 개정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50만 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여기 뭐 신설에 50만 대도시 조례 규정 제 13조 7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도시 진입되면 이 조례도 따라서 신설이 돼서 이게 개정이 돼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 그 상위법이 개정되면 예, 하위법도 개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례법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 하위법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평택시 빈집 및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특례 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22년 2월 3일 날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이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 공구가 나름대로 이 근거를 비슷하게 똑같이 지금 이 항 똑같이 한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 이 찾아보면 36조에 이거는 뭐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뿐이니까 뭐 그거는 뭐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 문구가 좀 이게 맞나 안 맞나 제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한번 드린 거예요. 36조 보면 거기 사업 시행자 가로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는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 해석의 의미인데 정확하게 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거가 이제 어떤 문구가 조사가 들어가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대부분이 다 는으로 돼 있더라고요. 남양주시나 고양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는으로 돼 있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곤 요거는 좀 오타죠. 곤이라고 쓴 거는 오타죠. 고가. 그 밑에 그 보면은 36조에 쭉 읽다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건 오타죠. 예. 요거는 좀 오타로 볼 수 있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연장이란 말이 있어요. 이 연장이 있는데 이제 타시 의회 조례를 보면 연기로 돼 있더라고요. 연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학사전을 잠깐 좀 찾아봤는데 연기라는 게 이제 정의를 이 용어의 뜻을 보면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림. 연장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 그 용어가 어떤 게 맞을까요? 연장이 맞을까요? 연기가 맞을까요? 기간 연장 연기라고 하는 기간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걸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타 의회는 다 연기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학사전을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제가 봤을 때 연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 문구는 정확하게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되면 해석의 논란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남영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님, 어유 위원장님이 속도가 빠르셔가지고. 우리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연간 몇 건 정도 처리하십니까? 지금 저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 2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건? 예. 어디? 지금 복창 1구역하고요. 신장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하고 있습니다. 신장동이요? 예. 앞으로 뭐 우리 평택시에서 이렇게 할 건수가 많이 있나요? 자율주택 정비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평택시에서 이제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대형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신설되고 이렇게 있는 환경인데, 이제 구호 그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그 부실화돼 가지고 굉장히 그 안전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그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상위법으로 해서 이제 뭐 조례 개정이 되지만은 평택시에서도 우리 관계 그 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평택시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사망,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 일부 조례 개정은 안전한 해체 허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신설을 한 거죠.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해체도 그동안 허가를 내서 이제 저희가 해체를 했지만 이게 지금 건축 해체하다 보면 큰 붕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 사고가 많이 빈번도가 발생되죠.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첫 번째 주변 반경 대상 시설물의 안정에 대해서 안 7조 2항 1항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도로 폭이 25m 이상 여기에 7조 2항이라고 했고 또 건축 세 번째로 건축물 안전 해체를 위한 주변 여건 이거를 저기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지금 타시도 그냥 이렇게 보면 그 도로 도로 이게 25m 우리 이제 25m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10m로 돼 있는데 타시군에 이렇게 보면 뭐 20m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군도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정확하게 여기 그 도로 폭을 25m로 두고 있는 건가요? 해체 접해져 있는. 그 지금 25m는 예, 이거 도로 도로 폭. 예, 도로 폭에 접한 25m 도로 폭에 접한 건축물을 예, 해당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예,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예, 이 10m는 예, 예. 그 해당 도로에 적경지에서 해당 도로에서 10m 이내에 예, 10m 이내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 때 예, 예. 그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제안 제안 설명에 보면 여기 지금 그 군포시라든가 네.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는 이거 그 외벽으로부터 20m 반경 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안전한가요? 아니 저기 안전할 것 같은데 우리는 10m 이내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 거리가 이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 이제 이 신고 대상을 허가로 했을 경우에 예, 뭐 안전을 고려하면은 저희가 이제 거리를 더 뭐 많이 넓히는 것이 좋은데 예, 이게 이제 신고에서 허가로 바뀌면서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상주감리 대상으로 바뀌면서 예, 예. 그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아서 이제 허가가 나가게 돼 있어서 음, 시간이나 이런 비용이 그 건축주에 상당히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좀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할 생각이 필요가 됩니다. 있겠다. 예. 그래서 아니 타 시도가 이렇게 시행하는 시도도 있어서 저희가 이러고 한번 이거 개정하고 할 때 확실하게 규정을 져서 하는 사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 네, 지금 허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딱히 이제 허가 해체 허가를 할 때 네네. 조건이 따로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8월 4일 이후부터는 해체 허가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해당 철거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해체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네, 철거를 하고 다시 신규로다가 건축물을 올릴 때 네. 그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개별 건마다 허가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해체 허가에서 이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이유가 종전에는 이제 철거 멸실 신고로 해서 처리가 됐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그 안전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안전 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 다른 조건이 뭐 특별히- 평택역 광장 앞에 그 아치 그 철거 그 3층 한강가 있고 철거할 때 네, 그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철거됐어요? 그것도 해체 허가 받은 겁니다. 해체 허가 받고 그거 해체 완료까지 다 해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할 시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그 저기 환경 무쇠 허가를 받나요? 네, 그거 대상 건축물이 되면 네. 해당 면적이 되면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그거 발생 신고 그거 사업장으로 저기 해서 평택역 앞에 그 건축물 그 철거할 당시에 대한 그 허가 조건 사항이라든지 철거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그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자료가 다 갖고 계시죠? 철거할 때. 네, 절차 진행된 사항들. 그 예, 자료 예. 좀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현화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네. 뭐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줄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제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도로의 건축물로서 직선거리 10m 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는 게 이 담장 테두리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지 건축 외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은 좀 불분명할 수 있어서 네. 해석의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거 그렇게 바꿔도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자, 일단 두 가지만 빨리 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조문, 이 7조 조문을 보면 보면은 1호에 대한 거기에 이 예시로 거기 4번에 보면 지하도 출입구 뭐 있는데 거기 기타 등 다른 데를 보면 6교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6교는 좀 왜 빠졌는지 6교를 좀 산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강화 목적이 좀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다른 타 의회 보면은 20m 정도나 이제 10m에서 20m 정도가 많은데 거기 저 2항에 보면요. 네. 근데 이 평택은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광폭을 거의 이제 이 중요 이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25m로 한 이유가 좀 있나요? 지금 이제 20m 도로와 25m 도로 이제 20m라 했을 경우에 예. 시내 주요 이제 간선 도로가 네. 간선 도로변이 전체가 다 이제 이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철거 해체 감리비가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주하는 그 해체 감리비가 엄청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저희도 그 안전만 고려하면 도로 폭을 좀 좁히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대상 시설물도 많이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이 좀 예, 타시군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광명시나 군포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m, 20m, 10m. 저희 시가 훨씬 더 25m로 돼 있더라고요. 강화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m 도로변에 접해 있는 있는 게- 도로 그러니까 건축물이 신고 대상으로 신고 대상이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는 그러니까 더 뜻이니까 강화되는 거죠. 더 좁을수록. 강화된 겁니다. 그렇죠, 도로 예. 폭이 그래서 제가 좁을수록.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20m로 좁은 도로로 만들수록 더 강화되는 거고 그렇죠. 광폭으로 하면은 예, 완화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25m 더 넓게 지정을 했나에 저희 질문을 드리는 그거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허가 대상으로 전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25m로 시행을 해보고 영향이 어떤가를 보고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예, 추후 줄여나가든지 판단을 뭐 그렇게 주겠다. 해볼 예,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사망.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